안녕하세요. 아랑코DB와 피드를 부탁해를 발표하게 된 블로그 개발 파트의 스튜이입니다. 이 발표의 부제는 RDB도 잘 모르는 개발자의 아랑코DB 삽질기입니다. 이번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DB에게 피드를 부탁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고 왜 아랑코DB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랑코DB 데이터 설계와 AQL, 즉 아랑코DB 쿼리 랭귀지에 대해 살펴본 뒤 피드 모델 설계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드 아랑코DB 클라이언트 코드에선 저희가 사용한 아랑코DB 클라이언트 코드의 종류를 가볍게 살펴본 뒤 마침표로 발표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우선 왜 새로운 DB에게 피드를 부탁해야 했는지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카카오 블로그 개발 파트는 다음 블로그와 티스토리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다음 블로그와 티스토리에는 각각 많은 블로그가 존재합니다. 사용자들은 다음 블로그의 친구 신청이나 티스토리에 구독하기를 통하여 마음에 드는 블로그와 서로 친구가 되고 구독을 하게 됩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여 사용자와 블로그는 구독 또는 친구 관계로 연결되고 연결된 블로그에선 매일매일 새로운 글들이 작성됩니다. 블로그에서 새롭게 글이 작성되면 해당 블로그를 구독하는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냅니다. 이 기능이 다음 블로그의 친구글 부분이며 티스토리에선 피드라는 페이지에서 담당합니다. 그 관계에 관한 데이터는 그동안 사내 공용 그래프 DB 솔루션을 통하여 잘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비 노후화 등으로 해당 솔루션을 대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체 DB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결론을 알고 있죠? 네, 저희는 사내 그래프 DB에서 아랑코DB로 이관을 결정하였습니다. 어떻게 아랑코DB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새로운 DB에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백엔드 DB가 변경된 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조건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기존 그래프 DB와 비슷한 연산을 처리할 수 있고 무엇보다 같은 데이터량에서 비슷하거나 더 좋은 스루풋을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희 주 언어인 코틀린 자바와 이슈 없이 매끄럽게 연동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애 대응, 클러스터 세팅 등의 작업도 어렵지 않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기능은 블로그 서비스의 부가적인 요소로 이 기능만을 위해서 큰 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작업이 착수되던 2021년 6월 기준으로 DB 엔진 랭킹에서 오픈소스 그래프 DB 중 3개를 골라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바로 네오포제이와 아랑코DB, 그리고 오리엔트DB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유력했던 네오포제이입니다. 네오포제이는 그래프 DB에서 제일 순위가 높았습니다. 한글 자료도 많고 예제도 많고 활발한 커뮤니티도 큰 이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프로젝트 저장소에 스프링 데이터 네오포제이가 존재하고 있어 자바에서 스프링 데이터 형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트랜잭션을 지원하고 스케일 아웃도 지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고가용성 환경 세팅도 가능합니다. 쿼리 언어는 사이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고가용성에 대한 특징과 서비스가 커졌을 때를 대비한 스케일 아웃에 대한 기능은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서만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하지 못하고 다른 DB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리엔트DB를 살펴봤습니다. 오리엔트DB는 멀티모델 노 SQL DBMS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는 도큐먼트 형태의 데이터와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 그리고 키 밸류상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DB라는 의미입니다. 도큐먼트 형태를 사용할 때는 키 외에 다른 컬럼에 추가로 인덱스를 적용해서 도큐먼트를 키가 아닌 값으로 빠르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덱스를 세컨더리 인덱스라고 합니다. 오리엔트DB는 기본적으로 NoSQL DB지만 조인을 지원합니다. 트랜잭션도 지원하고요. 공간 데이터 타입도 지원해서 거리와 관련된 연산도 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건 데이터 쿼리 언어로 별도로 개발된 쿼리가 아닌 SQL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기능과 상관없는 내용인데 오리엔트DB는 2017년 9월에 칼리더스 클라우드에 인수되었고 칼리더스 클라우드는 2018년 1월에 셉에 인수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은 아랑코DB입니다. 슬라이드 넘어갈 때 눈치채셨겠지만 아랑코DB는 오리엔트DB와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코드 레벨까지 들어가 보면 큰 차이가 느껴지긴 하지만요.
아랑고DB는 오리엔트DB에 더해 아랑고 서치라는 검색 엔진을 포함하고 있으며 폭스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재미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쿼리 언어는 자체 개발된 아랑고DB 쿼리 랭귀지, 줄여서 AQL을 사용합니다. 아랑고 서치는 영어, 중국어를 비롯한 다국어를 지원하지만 한글은 아직 지원하지 않습니다. 폭스 마이크로 서비스는 아랑고DB에 V8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탑재하여 사용자가 만든 자바스크립트 앱을 DB 서버에 함께 띄워주는 기능입니다. 폭스 앱은 비동기 실행을 지원하지 않는 등 노드.js 앱과는 100% 호환되지는 않습니다. 아랑고DB 웹 UI와 REST API도 내부적으로 폭스 마이크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발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 API를 폭스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개발하려 했는데 오픈된 GitHub 저장소 또는 zip 파일을 이용하여 배포하는 폭스 앱은 새로운 형태의 배포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도입하진 않았습니다. 아랑고DB를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아랑고DB가 쿠버네티스를 매우 잘 지원해주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운로드 페이지에 가보면 쿠버네티스가 별도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랑고 프로젝트 중에는 아랑고DB 쿠버네티스 오퍼레이터라고 줄여서 쿠브 아랑고DB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아랑고DB를 안정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입니다. 쿠버네티스의 커스텀 리소스 데피니션을 이용하여 아랑고 디플로이먼트라는 쿠버네티스 명세를 작성하여 쿠버네티스에 배포하면 단일 서버, 액티브 페이로버 구성, 클러스터 구성 등 명세에 작성한 대로 서버 환경을 세팅해 줍니다. 놀라운 점은 무중단 업그레이드 지원입니다. 업그레이드할 아랑고DB의 버전만 수정 후 다시 배포하면 사용률이 적어질 때 무중단으로 하나씩 업그레이드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서비스 오픈 후 마이너 버전업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DB로 향하던 몇 개의 API 콜이 실패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용률이 적어질 때 동작하다 보니 오후 5시쯤 버전업을 했는데 다음날 트래픽이 적어진 새벽 3시가 돼서야 하나씩 업데이트를 진행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손쉽게 실서비스 세팅이 가능하고 버전업도 지원하는 아랑고DB는 DB 서버를 직접 운영해야 하는 저희에게 아주 큰 메리트였습니다. 그래서 아랑고DB를 선택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쿠브 아랑고DB를 이용해서 아랑고DB 클러스터를 세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은 쿠브 아랑고DB를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설치에는 총 4개의 리소스 파일이 제공되며 기본적인 동작은 위에 2개만 적용하면 됩니다. 위에는 저희 쿠버네티스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K9s 커맨드를 실행한 화면이고요. 아래에서 설치를 진행하였습니다. 2개의 리소스를 적용하면 아랑고 디플로이먼트 오퍼레이터라는 팟이 2개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클러스터 생성을 시작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온 대로 야물 파일을 작성하여 실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 쿠버네티스에서는 아랑고DB로 접근하기 위해 추가로 인그레스를 비롯한 몇 개의 설정을 더해 주었습니다. 이제 설정 파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랑고DB 관련 팟이 뜨고 있습니다. 아랑고DB 설치가 완료된 후 인그레스 주소로 접근해 보면 아랑고DB 웹 UI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클러스터 상태와 각 노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제 데이터를 생성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가용성의 아랑고DB 클러스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랑고DB를 이용한 개발 과정부터는 젤다에게 설명을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젤다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랑고DB 데이터 설계와 아랑고DB에서 사용하는 쿼리 언어인 AQL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랑고DB에서 데이터는 JSON 형태로 저장됩니다. 데이터는 컬렉션으로 그룹핑되는데 이것은 RDBMS의 테이블에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RDBMS와는 달리 스키마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컬렉션에 속하는 데이터이지만 형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컬렉션에는 도큐먼트 타입과 엣지 타입이 있습니다. 도큐먼트는 그래프의 노드에 해당됩니다.
엣지는 도큐먼트와 비슷하지만 underscore from, underscore to라는 특별한 속성을 추가로 가지는데 이 속성으로 두 도큐먼트 간의 릴레이션을 생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랑고 DB에서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티스토리 서비스에서 사용자는 블로그를 구독할 수 있는데 이것을 예로 들면 왼쪽 도큐먼트는 유저 컬렉션에 속한 1번 사용자를 의미하고 오른쪽 도큐먼트는 블로그 컬렉션에 속한 1번 블로그를 의미합니다. 1번 사용자가 1번 블로그를 구독한다는 것은 서브스크립션 컬렉션에 속한 엣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아주 기본적인 그래프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AQL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AQL은 앞서 말한 대로 아랑고 DB에서 사용하는 쿼리 언어입니다. 이것은 API 예제 데이터를 만드는 인서트 쿼리입니다. 언더스코어 키 속성을 지정해주면 언더스코어 ID 속성이 자동으로 생기고 이 값이 프라이머리 키가 됩니다. 언더스코어 키 속성을 지정해주지 않으면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 티스토리에서는 타입이 도큐먼트인 컬렉션의 경우 컬렉션 고유 값을 언더스코어 키 속성으로 의미 있게 지정해 주었습니다. 타입이 엣지인 경우에는 언더스코어 from, 언더스코어 to 속성을 실제 존재하는 도큐먼트 타입 컬렉션으로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데이터를 셀렉트하는 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값을 보면 데이터는 JSON 형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더스코어 랩이라는 속성도 자동으로 생성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리비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데이터의 버전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랑고 DB에서 이렇게 언더스코어가 붙은 속성은 시스템 속성인데요. 그래서 언더스코어로 시작하는 이름은 사용자가 정의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엣지 타입 데이터를 셀렉트하는 쿼리입니다. 역시 JSON 형태이고 underscore from, underscore to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 값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삭제하는 업데이트, 딜리트 쿼리입니다. 앞에서 간단한 CRUD 위주의 예제를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서비스에서 쓰이는 쿼리는 이렇게 조건을 걸기도 하고 다른 컬렉션과 조인도 하고 정렬도 해야 합니다. 이런 쿼리가 빠르게 처리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index가 필요합니다. 아랑고 DB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인덱스를 지원합니다. 앞에서 언더스코어 키가 프라이머리 키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엣지 타입 컬렉션의 경우에는 underscore from, underscore to 두 개의 필드의 조합으로 엣지 인덱스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피드 서비스에서는 자동으로 생성되는 인덱스와 더불어 정렬이나 조인, 유니크 제약을 위한 인덱스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컬렉션을 생성할 때 샤드 개수와 샤드 키를 설정할 수 있는데 유니크 인덱스를 생성할 때 인덱스에 반드시 이 샤드 키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30일 이내의 글만 보여주기 위해 TTL 인덱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30일이 경과한 글은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인덱스 생성 중에는 다른 인덱스 생성이나 HTTP 요청이 블락되고 컬렉션에는 락이 발생하므로 인덱스 생성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백그라운드 모드로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피드 모델 설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티스토리 피드를 모델링하기 위한 요소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용자들은 블로그를 가지고 있습니다. 블로그는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는 하위 카테고리를 가질 수도 있으며 포스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용자는 이 블로그를 구독합니다. 최종적으로 피드에는 사용자가 구독한 블로그의 포스트가 노출됩니다. 이것을 그래프 모델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중요한 속성들만 표시했습니다. 사용자, 블로그, 카테고리, 포스트는 노드가 되고 언더스코어 ID 속성으로 고유한 값을 가집니다. 사용자와 블로그, 블로그와 카테고리, 카테고리와 포스트 사이의 관계는 엣지가 됩니다. underscore from, underscore to 속성으로 노드의 underscore ID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 모델링을 기준으로 피드를 가지고 오는 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쌓여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든 T스토리 그래프라는 그래프에서 유저 1을 시작점으로 하여 바깥으로 향하는 엣지를 3번 순회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유저 노드에서 블로그 노드로 연결된 엣지는 해즈, 서브스크립션 두 가지 타입일 수 있기 때문에 서브스크립션 엣지만 가져올 수 있도록 패스의 첫 번째 엣지가 서브스크립션 컬렉션과 같은지를 조건으로 추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는 포스트뿐만 아니라 하위 카테고리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엣지가 포스트를 향하고 있다는 조건도 추가했습니다. 그 외에 생략된 쿼리는 공개 상태인 블로그나 카테고리 포스트를 가지고 오는 조건과 리미트, 정렬 등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쿼리를 실행하면 시작점이 유저 1 부분을 파라미터로 받아 최종적으로는 포스트 리스트를 리턴하게 됩니다. 이렇게 쿼리를 작성하여 실행했더니 소요 시간이 약 600ms로 실제 서비스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웃바운드 단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에 중점을 두어 고민하다가 결국 그래프 순회만으로는 해결하지 않고 노드의 속성을 추가해서 조인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조인을 하기 위해서 카테고리에는 블로그 아이디, 그리고 포스트에는 카테고리 아이디와 블로그 아이디를 추가해 주었습니다. 엣지는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인을 사용한 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브스크립션 컬렉션에서 유저 1 사용자의 친구 상태인 엣지가 가리키고 있는 블로그, 즉 구독하고 있는 블로그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블로그의 키를 블로그 아이디로 갖는 카테고리를 가져오고 최종적으로 해당 카테고리 값을 카테고리 아이디로 갖는 포스트를 가져와서 퍼블리시드로 내림차순하여 50개를 리턴합니다. 빠른 속도를 위해서 카테고리의 블로그 아이디, 포스트의 카테고리 아이디, 블로그 아이디, 그리고 정렬 기준인 퍼스트 퍼블리시드 필드에는 인덱스가 걸려 있습니다. 조인으로 쿼리를 수정한 후 실행 응답 속도는 100ms 이하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랑고 DB를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새 글이 피드에 나타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새로운 글이 작성되면 카프카 메시지가 발행되고 컴포저에서 아랑고 DB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피드 API를 통해 피드를 요청하면 피드 API가 아랑고 DB에서 조회하여 글 리스트를 반환합니다. 한편 배치를 통해 MySQL에 있는 데이터가 아랑고 DB로 대량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피드 컴포저입니다. 컴포저는 카프카 메시지를 받아 아랑고 DB에 CUD하는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를 조회하는 부분이 없고 CUD가 단순하기 때문에 자바 드라이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포스트는 단순한 포조인데요. 언더스코어 키, 블로그 아이디, 타이틀 등 필드 값을 채워서 인서트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딜리트 메소드 호출 시에는 언더스코어 키 값만 파라미터로 넣습니다. 다음은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 포스트 리스트인 피드를 반환하는 피드 API입니다. 피드 API에서는 스프링 데이터 아랑고 DB를 사용했습니다. 포스트 클래스에 도큐먼트 어노테이션을 추가하고 아랑고 레파지토리를 상속하여 포스트 레파지토리를 생성하면 스프링 데이터가 제공하는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피드를 가져오는 쿼리인데요. 쿼리 어노테이션을 이용하여 AQL 쿼리를 직접 실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치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자바스크립트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컴포저에서 피드 데이터를 채우는 카프카 메시지는 보관 주기가 72시간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과거의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배치입니다. 배치에서는 불이라는 레디스 기반의 Node.js용 Q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랑고 DB를 연결하기 위해 자바스크립트 드라이버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MySQL에 있는 포스트를 아랑고 DB에 저장하는 코드입니다. 아랑고 JS 드라이버를 설정하고 포스트 컬렉션을 가져옵니다.
MySQL에서 가져온 소스 데이터를 포스트 컬렉션에 넣기 위해 JSON 형태로 가공해서 Save All 메소드를 호출하여 저장합니다. 지금까지 티스토리에서 아랑고DB를 사용하여 피드를 구축한 경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사실 초기에 수백만 건의 데이터로 테스트를 하는데 삭제 쿼리를 요청하면 반응 없이 삭제도 안 되고 인덱스 생성도 잘 안 되는 등 불안한 점도 많았습니다. 테이블 전체를 삭제하거나 심지어 클러스터를 삭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가이드 문서를 보고 구글링하고 코드를 보며 직접 동작을 확인하기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8월 3일 실서비스로 배포하였고 의도대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으며 지금도 안정적으로 아랑고DB가 티스토리와 다음 블로그의 피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사실 DB 관련 업무는 보통 DBA가 해주시고 개발자는 주로 테이블을 생성하거나 쿼리를 작성하는 업무를 하는데요. 이렇게 DB 설치부터 클라이언트 코드 작성까지 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값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스프링 데이터 등 다양한 기술 덕분에 아랑고DB를 더 잘 사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프DB를 서비스 레벨에서 써보고 싶은 개발자가 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